빌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 어렵지 않아요. 제임스 쌤, 네? 어디 아파요? 이제 감기에 좀 걸렸는데요. 빌리니 여러분들도 겨울철 맞이하셔서 감기 조심하세요. 양치 깨끗이. 양치가 중요해요. 양치 안 해서 그래요. 케빈 쌤, 오늘 저희는 뭘 배우나요? 오늘은 신디쌤이 등기부등본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임스쌤이 건축물 대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저희 신디 쌤이 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등기부등본이 뭐죠? 등기부등본은 빌딩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그 땅에 대한 설명서고 건물 등기부등본은 그 건물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은 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자, 우선 표제부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내가 궁금한 빌딩의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는 신사동 1-2번지를 알고 싶어. 이 주소가 1-2번지가 정확히 맞는지 다른 등기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걸 보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면 이 면적이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이 등기부등본의 표제부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음 시간에 제임스 쌤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여줄 건데 거기에도 이 토지에 대한 면적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우선시 될까요? 뭐가 면적이 맞는 걸까요? 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등기부등본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못 배우는데 토지 대장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의 친구로서 토지 대장에 있는 면적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접수 날짜는 언제인지, 등기 원인은 무엇인지, 그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 순위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앞쪽에. 이게 그냥 1, 2, 3, 4, 5 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왜냐면 경매가 넘어가고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순위에 따라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등기를 왜 했는지 등기 목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렇게 소유권 이전도 있고 소유권 보존도 있고 보존은 출생신고처럼 새롭게 이걸 만들었을 때 나오는 기준입니다.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유권 보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왜 날짜가 2개나 항상 있죠? 접수 날짜만 보고 등기 원인은 뭘까요? 왜 날짜가 2개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접수 날짜가 보통 앞에 등기 원인 날짜보다 뒤에 있어요. 같거나 뒤에 있습니다. 자, 접수 날짜가 잔금일이에요. 자, 등기 원인일이 계약날입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차이 난다 이러면 계약을 하고 1년 뒤에 잔금을 치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는 팁이에요. 그리고 등기 원인을 밑에 보면 여기 매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왜 소유권이 넘어갔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어요. 매매는 우리가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증여.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데 선물로 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증여. 상속은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게 갑구예요. 갑구의 내용인데 갑구에 등기 목적.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것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무서운 글들도 써 있거든요. 그 내용은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는 아빠한테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에는 을구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자, 을구는 소유권 의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된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로 내용이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표로 준비했어요. 요거는 아빠 말고 엄마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을구에서 뭐를 자세히 봐야 될까요? 보통 많이 써 있는 게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은 뭐냐면 건물에 있는 빚 같은 건데요. 이렇게 근저당이 굉장히 많은 등기는 22페이지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열어서 빚이 어떻게 됐고 이 지워진 거는 갚은 건가? 라고 하면서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 장에 요약본을 봅니다. 요약본을 보면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밑에 쭉 있는 것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근저당이나 저당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건물이 원래는 100억이에요. 근데 근저당의 이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150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물은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원래는 그럴 땐 어떻게 된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걸 합쳐보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등기부를 잘 봐야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가압류, 가처분, 갑부가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보세요. 가등기, 가압류, 경매 개시 이런 것들이 갑부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빚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꼭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저당의 금액이 총 합이 네. 뭐 예를 들어 100억이면 그게 다 오로지 빚일까요? 근저당은 은행에서 이제 금액을 빌려주면서 미래 가치를 보고 100%가 아닌 120%에서 130%까지, 그러니까 100억을 빌리면 130억이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죠. 소유자에게 물어보고 은행 쪽에 체크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금액이 100%일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잡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그럼 실체권을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실체권이에요. 왜냐면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많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 건물주가 그 빚을 갚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하나하나 고칠 때마다 비용이 드니까 사실은 0원인데 이 빌림돈은 다 갚아서 0원인데 이 등기부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질문할 게 있나요? 너무 완벽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니쌤이 직접 다 댓글로 답변을 줄게요. 그럼 다음 시간은 제임스쌤! 안녕하세요 빌리니 여러분, 블루반 제임스쌤이 돌아왔어요. 오늘 빌딩 유치원에서 건축물 대장편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건축물 대장이 뭐죠? 건축물 대장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이력서, 그 이력서 안에는 각종 소재지 용도, 면적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 건물의 전체적인 이력 내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을 볼 때 그러면 중요하게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빌린 여러분, 이제부터 7가지 동그라미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아요. 자, 첫 번째,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아까 신디쌤이 말씀을 주셨죠. 대지 면적은 일단 토지 대장이 넘버원. 그리고 건물 연면적. 연면적 부분은 건축물 대장이 넘버원. 요거 별표 2개. 그리고 대지 면적 별표 1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지난 시간에 건폐율 용적률을 배웠었죠?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리고 건물의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층수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인지, 아니면 벽돌로 지어진 연화조일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목조일지, 철골조일지 확실하게 봐두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장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짜란! 건축물 대장의 두 번째 장이에요. 자, 빌리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7가지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자, 저 제임스 쌤을 따라서 잘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는 주차장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차장의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하수처리 시설, 그리고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을 해서 동그라미 2개 쳤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케빈 쌤? 허가일은 건축 허가를 받은 날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착공일은 건물을 처음에 삽을 뜰 때 그 착공일인 것 같고, 맞죠? 사용 승인일은 뭐죠? 사용 승인들은 이제 너네 이 건물 써도 돼 라고 최종적으로 말을 하는 날이에요. 그럼 순서상 허가, 착공, 사용 승인이 이 순서로 가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즘에 내진 설계,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민감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있어서 내진이 들어간 건물인가 라고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동그라미는 변동사항 체크인데 변동사항 체크가 뭐죠? 제가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이력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동사항 체크는 그 건물의 이력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력서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라고 보실 때에는 이 변동사항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건축물 대장 역사책 같은 느낌이네요. 예, 역사책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변동사항 체크를 통해서 각종 이제 일어난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역사를 이 건물의 역사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란색 유방 건축물 이건 뭔가요? 너무 잘 체크를 해주셨어요. 위반 건축물 이거 별표 5개죠. 돌침대 아니고 별표 5개예요. 위반 건축물이란 나라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냥 편법으로 조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올 겨울에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선물을 받지는 못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위반 건축물은 1년에 2회 강제 이행금이라는 게 나와요. 또 혹시나 매매를 하실 시에는 원상복구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기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은 안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서 제임스 쌤이 또 노래를 또 준비하셨어요? 안 들고 왔으면 또 섭섭하죠? 자, 필린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아요.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그라미 친구들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그라미 친구들 눈을 크게 떠 꼼꼼히 건물 대장 살펴봐. 필린 여러분, 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퀴즈는 케빈쌤이 내주실 거예요.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1년에 2번 내는 건 뭘까요? 5글자인데 5글자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빌딩 어렵지 않아요. 상품은 어떻게 주세요? 다음 시간 빌딩 유치원 때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서 감기 조심하시라고 제가 뷰러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룰렛 만들어 오시는 거 아니지?